네, 안녕하세요. 음, 참, 암호화폐라는 것이 이제 세상에 나온 지도 이제 대충 뭐 그냥 한 15, 16년 되는 거죠. 어, 암호는 왜 나올까요? 에, 자기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암호라는 것이 필요했죠. 그런데 점점 세상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세상으로 바뀌어가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라는 것도 제가 보면은, 음, 어떤 인간의 그 본연의 자유로부터 시작했지만 돈이라는 것이 권력자와 은행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종받고 그 사람들의 물량에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다 후들거리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겪다가 보니까 그 패러다임을 어, 깼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깼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세상에 나왔는데 암호화된 화폐로 나왔죠. 그러나 어떤 암호든지 반드시 풀리게 돼 있고 그 암호화된 화폐는 세상 자체가 지금 암호가 필요 없어지는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세상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암호화폐도 휴지 조각이 되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지금은 귀한 게 틀림이 없죠. 뭐 나중에 죽는다고 지금 죽을 거 아니잖아요. 뭐 사람 어차피 죽을 건데 뭐 50년 후에 죽을 건지 뭐 내일 죽든지 상관없으니까 너 지금 죽어 그럼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 그런 거죠 뭐 다. 그래서 가치 있는 거고. 그래서 보면 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을 한번 10년 뒤돌아 보면 비트코인은 그렇게 이제 인간의 개인의 존엄성을 주장한 거죠. 사실은 개인의 존엄성을 주장하면서 나온 거니까 그 가치가 있고 이더리움은 그 이후에 이제 세상의 어떤 플랫폼, 어, 다들 권력자들이 깔아놓은 플랫폼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의해서 집단 지성에 의해서 깔아놓은 플랫폼을 하겠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나왔고, 리플이라는 것은 이제 금융기관들끼리 돈 보내는데 거기다가 입장료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니네들. 그래갖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평준화 작업으로 리플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10년간을 보면 아무튼 비트코인은 10년간 240만 배 정도 240만 퍼센테지가 오른 거죠. 239만 퍼센티지. 이더리움은 16만 퍼센티지. 리플은 오늘 현재 기준으로는 900%지만 1000% 이상 올랐죠. 10년 동안. 파이코인은 그러면 비트코인은 그렇게 인간의 자유 그러나 인간 본연의 자유를 주장한 거죠. 이더리움은 세상의 플랫폼을 인간들끼리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리플은 지들끼리 그렇게 돈 놓고 돈 먹게 하던 데를 이제 그 높은 담을 확 낮추는 걸 했죠. 파이코인은 이제 또 세상에 이제 음, 파이코인은 블록을 어떻게 만드는지 블록을 만들어야지 암호를 새기는 건데 암호는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은 명확하게 아직 밝혀진 게 없죠. 분명히 사람을 암호화하는 작전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이는 어떤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돈 놓고 돈 먹기 해서 이렇게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을 해서 지금 이제 파이오니어가 1억 명이 이제 언제 도달하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1억 명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오픈 메인넷으로 가니까. 그런데 가격도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죠. 10년에 1000%? 막강한 거죠, 사실. 10년에 1000%. 이더리움 10년에 16만 프로. 비트코인은 240만 프로. 이렇게 되려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째 종자가 좋아야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종자가 좋았고 파이코인 종자 좋은 거 틀림없죠. 종자가 좋다 그래서 모든 농부가 돈 버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정말 저렇게 뭐 239만 프로, 16만 프로, 1000% 저렇게 하려면 광부들, 파이오니어들이 또 훌륭한 파이오니어들이 돼야죠. 그래서 이걸 한번 뒤돌아보면요. 이더리움을 한 17년부터 2017년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되면 이거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 11월 달을 320불 정도로 했을 때 지금 3,000불 넘지만 아무튼 3,000불 하면 이렇게 834% 이렇게 올랐다. 2017년부터 하면 그냥 이렇게 올랐다. 가격이 올랐기에 이렇게 수익을 거둔 건 맞죠. 비탈릭 부텔린과 그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냥 계속 바꿔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처럼 나온 그 자체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월드 컴퓨터라는 거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면서 이제 생태계 확장을 해오는 참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올랐기에 이렇게 수익은 거둔 거는 맞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이더리움 광부들과 이더리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다른 거죠. 이게 이더리움이고요.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2015년부터 2020년 이렇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10년 전에 1억 원어치 샀으면 지금 239억 원이죠. 239억 원. 210년 그러니까 230 아니 10년 전에 139 그 다음에 10년간을 보니까 10년 전에 1억 원은 아니죠. 2015년부터 가격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애플 주식은 10년간 660%, 삼성전자 주식은 120%, 서울의 아파트는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10년간 160%, 금은 70% 10년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리플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1000%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거죠. 암호화폐를 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가격이 올랐기에 이렇게 수익을 거둔 거는 맞지만 가격이 오른다고 이렇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죠. 문제는 누가 그렇게 수익을 거두느냐죠. 지금에나 작년에나 어떻나?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람은 생각 다르고 감정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르고 담배 하나 피고 나면 달라지고 선물 한 잔 받고 나면 또 달라지고 제가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홍명보 감독이 좀 싫었거든요. 밥맛도 없고 어떻게 좀 이렇게 부정선거로 뭐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어디 식당에 갔다가 홍명보 감독을 만나가지고 홍명보 감독이 와인 한 잔 주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인데 야 너 밥맛 없어 제가 그럴 순 없잖아요. 잘 하십시오 이제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면서 와인 한 잔 주는데 와인 한 잔 먹으니까 어디 가서 홍명보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참 인간이 뇌물이 약한가 봐. 근데 뭐 누가 나한테 뭐 한 10억 주고 50억 주고 그러면은 막 하는 거지 뭐. 참. 그러니 이게 누가 진짜 자기냐 말이죠. 누가 진짜 자기냐.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올리면서 이거를 이제 올해 1억 명 될 거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남으면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놓고 보면 수익률이 이렇게 매년 다르다라는 이더리움이 2017년도에 많이 올렸다가 2018년도에 내렸다가 또 2022년도에도 내리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이런 식으로 대꾸복구가 심하고 이게 달별로도 심해요. 이게 3월 달에는 많이 내리고 6월 달에도 내리고 8월 달에도 내리고 7월 달에도 내리고 이런 게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있죠. 야, 넌 어떻게 하루에 12번 생각이 바뀌는 것 같다. 이제 하루에 생각이 12번도 더 바뀌는 것 같아. 쟤는 이런 말이 하잖아요. 그 12번이라는 게 시거든요. 시.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게 당연하거든요. 시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12시잖아요. 일각이라 그러죠. 일각이 여삼추라고 하는 거죠. 일각이 지금 시각으로는 2시간이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한테 이 말 들었을 때 바뀌고 이런 뉴스 봤을 때 바뀌고 저런 뉴스 바뀌고 하는데 그렇게 하루에 12번 바뀌는데 한 달 내내 빠진다. 1년 내내 여기 2년 내내 빠졌다. 어쩌다 지금 파이코인 하시는 분도 사실 대단하신 거죠. 1년 내내 빠졌는데도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분이 제가 한 170명 리퍼럴 그룹이거든요. 파이 상장했을 때 한 170명 중에서 한 105명까지 올라왔어요. 그랬다가 상장되고 나서 가격이 내리니까 요즘 80명밖에 안 돼요. 한 20%는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게 1년, 2년 이런 우여곡절과 대꾸복구를 다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몇 배가 올랐네, 뭐 230, 23,900배가 올랐네, 뭐 1,600배가 올랐네, 10배가 올랐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대꾸복구를 다 우여곡절을 다 겪은 사람들이. 그러니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고 하든지. 그래서 보면 이게 회사원 꿀팁 연구소라는 분이 이거 이더리움을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이더리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만 요번 연구소에 있는 걸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별 3월 달에 이렇게 많이 내리고 6월 달에 많이 내리고 9월 달에 많이 내리고 이게 이제 369가 이제 분기 결산하면서 한만 해도 회사가 돈을 팔든지 뭐 장부에 그걸 없애든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3월 쿼터잖아요, 그죠? 12월은 크리스마스니까 좀 그렇고 이런 게 다 계절적 변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0년간 이런 일이 있으나 저런 일이 있으나 꾸준히 한 사람들이 그렇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고 파이도 그렇게 된다라는. 파이코인을 달로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8월 달, 한 달을 쭉 있죠. 월초부터 보면은 2월 달에 이렇게 했지만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4월, 3월 달에는 쭉 내렸죠. 이게 밑이 종가거든요. 4월 달에도 또 내렸죠. 5월 달에는 오르다가 내렸지만 그래도 월초보다는 월말에 도 올랐죠. 이렇게 5월에 한번 지금은 1월 달 진행.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0년을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20센트에서 하방 경직성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 하게 되면 야, 이거 2026년부터 10년 파이코인 10년 수익률은 비트코인처럼 될 수도 있고 이더리움처럼 될 수도 있고 뭐 리플은 뭐 당연히 넘어가겠죠. 리플은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거지만 파이는 영역이 뭐 이더리움을 넘고 리플을 넘고 비트코인을 넘는 그런 진짜 생태계 코인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정말로 엄청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엄청난 일이 평화롭게 가는 것 같나요? 굉장히 어려운 거를 많이 넘어서야 되겠죠. 실망과 좌절의 파도를 수도 없이 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2026년부터는 비트코인처럼 막 저렇게 몇백만 배 오를 수도 있겠네.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잘 봐야죠. 어차피 지금 세상의 모든 틀은 바뀌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모든 체제가 지금 무너지고 깨지고 있잖아요. 모든 매트릭스가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모든 템플릿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템플릿이나 새로운 매트릭스나 새로운 파도의 흐름을 탈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맞게 하나하나 굉장히 잘해가고 있는 게 파이코 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하시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패를 딱딱 내잖아요. 제가 해코톤 1등 한 회사 그거 어? M&A, 그러니까 버릴 카드는 버리고 써야 될 카드는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의리 없다고 욕할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참 변화의 흐름에 맞게 뭐 10년 후 비전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230개국 10억 명 얘기해 놓고 세상에 판이 깔리는 데 따라서 한 걸음 내두고 또 한 걸음 내두고, 파이코인 얘네들이 일하는 걸 보면 사람과 이 투명성과 이런 거를 전기를 적게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놈이 글로 건너가는 거 보고 간다는 거예요. 두들겨 보고 온 다음에 지가 제일 먼저 안 건너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지금 각국의 제도와 법률과 이런 거를 지금 맞게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 어느 앞에도 안 하고 있던 미카 법안 같은 거 해야 될 거는 다 해. 2월 20일 날 오픈 메인넷 해놓고 실제로 오픈도 안 했어. 상장만 했어. 보통 오픈 메인넷 하면 상장을 해가지고 그냥 패를 까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암호화폐들은 특별히 그 암호화폐 갖고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훌라닥거리면서 돈 넣고 돈 먹기이기 때문에, 혹은 리플처럼 법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저질러 놨기 때문에 뒷감당한다고 고생을 엄청나게 한 거 아니에요. 파이는 아니잖아요. 2월 20일 날 상장해놓고도 사실은 오픈 메인넷이라고 말은 하면서 메인넷 오픈도 안 했잖아. 돌다리 두들겨 놓고 난 다음에도 안 간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래야 될 때죠. 영원히 그래야 되는 게. 정말 얘네 3,000불 가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0년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장기 보유자라면 정말 상상 이상의 수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장기 보유할 수 있느냐, 당신이. 장기 보유하려면 배짱이 있어야 되느냐? 배짱이 있으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배짱이 별게 아니에요. 돈 있으면 배짱이 있어요. 근데 돈은 하나도 없고 비트코인밖에 없다. 왜 배짱이 나와? 가격이 얼마든지 팔아야지. 배짱이 있건 파이코인의 리듬을 자기가 알고 있건 세상의 흐름사를 알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면, 야, 이거 비트코인 사는 거보다는 돈 빌리는 게 파는 거보다는 돈 빌리는 게 낫겠네. 비트코인 담보로 파이코인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낫겠네. 이제 그런 것도 생길 테니까. 이게 장기 보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배짱이 있거나. 배짱은 돈하고도 상관이 있고. 달별로도 보게 되면 비트코인도 이렇게 달별로 보게 되면 다 다르다는 거죠. 1월 달에 이렇게 올랐지만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3월, 6월, 9월. 비트코인은 특별히 이더리움처럼 그런 계절적 변동성이 별로 없네요. 2018년도엔 다 내렸었고 주로 내렸었고 2019년도에도 있었고
한 달 내내 쭉 오른 적 없잖아요. 2025년도 없어요. 24년도 없어. 3년도 없어. 2년도. 그러니까 계속 대꾸복구 하니까 희망과 절망이 있어야 되는데 장기 보유 아무나 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있고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건 좋은데 자기가 투자한 자산에 속으면 아이 도라지 10년 도라지 6년 한다고 인삼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삼을 6년 들고 있어야지 뭐 더덕이나 도라지 들고 있다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썸네일을 보고 했는데 뭐 쭉 이제 그동안 있었던 거 얘기했고요. 2026년 파이는 기능하는 블록체인으로 진입한다. 원래 채굴 모델을 넘어서 완전한 생태계로 전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픈 메인넷이죠. 그냥 2월 20일 날 상장한 거는 더 넓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발을 걸쳐 놓은 거고 지금 이제 2026년엔 완전한 생태계로 전환이 된다. 그렇게 돼서 이제 완전한 생태계로 가면 파이의 이제 가입자가 1억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가격도 이렇게 될 거고 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수익도 거두려면 분명히 자기는 바뀌어야 된다. 지혜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배짱이 있거나. 감사합니다.